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얄미운 동서를 만천에 알리기 위함이에요. 물론 제 폭로로 이미 날아갔지만 그래도 괘씸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서 욕을 실컷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용서 안 되는 인간이 바로 바람 피우는 것들입니다. 글쎄, 동서가 바람 피우다 제게 딱 걸렸지 뭐예요? 평소 행실이 좋았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저를 할 짓 없는 가정주부로 생각하며 온갖 시된 일을 다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본인은 저보다 잘나서 설거지며 음식 준비며 하면 안 된다나 뭐라나. 열받아서 뭐라고 혼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동서의 외도 증거를 손에 놓고 나서는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죠. 아주 동서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의 통쾌함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에 서방님도 결혼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시댁이 전체적으로 무뚝뚝하거든요. 동서가 생기면 말동무도 하고 형님, 동서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처음 동서가 시댁에 인사하러 온 날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싸한 기분은 과학이라는 것을 말이죠. 배고플 텐데 미안해요. 아직 상이 다 안 차려져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니까 여기 편하게 앉아서 기다려요. 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준비하세요. 식사 준비가 다 안 돼서 동서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대답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인사 온 날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일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과 저 역시 거들 것 없다. 손님으로 온 것이니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눈치상 뭐라도 거들어주려고 돕게 마련이죠. 하지만 동서는 일절 그런 행동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온 건지 고자하게 차를 마시며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엉덩이 한번 들썩이지 않았어요. 아주 편하게 손님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개의치 않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저의 운명을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동서가 눈치 없게 돕지 않았다고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라고 말하니까 뭔가 기분이 싸하더군요. 첫인상도 한성격 할 것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동서 이야기를 꺼내며 뭔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럴 게 뭐 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은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뭘? 동서 말이야. 말하는 거랑 하는 행동이 뭐랄까 싸하다고나 할까?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주방 왔다 갔다 하는데 동서는 태평하게 등 기대고 앉아 있었잖아. 보통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에이,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집에 처음 온 손님인데 가만히 있는 게 맞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뭐랄까, 하는 행동이 거만하다고 해야 할까? 겸손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다니까. 보통은 뭐라도 도와드려야 하나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기다리기 마련이거든. 소파에 등 기대고 편하게 앉아있는 거? 그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예비 동서는 전혀 안 그렇잖아. 마치 내가 상전을 모시는 기분이었다랄까. 거기다 말이라도 도와드릴까요? 묻지도 않고. 동서 첫인상도 조금 그래. 차가워 보이더라.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 괜히 걱정되네. 조금 차가워 보이기는 했는데 낯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나 풀리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동서에게 느낀 싸한 기운을 걱정했지만 남편은 단지 낯가려서 오해한 거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남편 말대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행동한 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붙이고 친하게 지내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안고 그 일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죠. 역시 여자의 죽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동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된 건 바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였습니다. 서방님 부부는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시댁에 들러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시부모님께 전해드렸는데 제 선물도 있다면서 주더군요. 시부모님 선물만 사와도 되는데 내 선물까지 챙겨주다니 고맙기도 하고 감동을 한아름 받았죠. 그러나 선물을 받아보고 나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어이없었습니다. 받았던 감동이 깡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뭐야? 고무장갑이나? 네, 마음에 드시죠? 이거 딱 보는데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랬구나. 집에 고무장갑 많은데. 고무장갑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형님은 주부시니까 고무장갑 끼고 일할 일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생각해서 산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 마음에 들어. 나까지 생각해주고 고마워. 그래 뭐 고무장갑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닌데. 내가 동서덕에 새로운 걸 써보겠네. 그나저나 동서 가방 샀어? 저번에 메고 온 것도 비싸 보였는데 이건 더 좋아 보이네? 아, 신혼여행 가서 하나 샀어요. 고급스럽게 저랑 잘 어울리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입는 거, 메고 다니는 거 다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래, 그렇지. 동서한테 어울리는 거로 잘 샀네. 동서의 말을 듣고 솔직히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도대체 신혼여행지까지 가서 고무장갑을 사다 준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은근슬쩍 매기는 건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혼여행지까지 가서 고무장갑을 사올 이유가 뭐 있나요? 돌려 말해서 넌 가정주부니까 일단 고무장갑이 어울리고 본인은 직장인이니까 너와 다르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제가 괜한 자격지심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널린 게 고무장갑인데 일반적으로 고무장갑을 선물로 사다 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뭐 사다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한 짓거리였습니다. 이때부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작은 애교일 뿐이었습니다. 글쎄 어머님 생신 때 본인은 쏙 빠지고 저만 음식 준비부터 모든 걸 다 하게끔 하더군요. 어머님 생신 때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자고 하셔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서한테 퇴근하고 얼른 와서 만드는 것 좀 거들어 달라고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도무지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못 받나 보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읽고 어련히 알아서 오겠지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문자를 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또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혼자 낑낑거리며 음식 준비 다 했어요. 심지어 상 차리는 것까지 전부요. 정말 얄미운 건 동서는 제가 모든 일을 다 끝마친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들어오길래 동서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한 소리 했더니 당당하게 그럼 안 되냐고 되묻더군요. 동서, 내 문자 못 봤어? 봤는데요. 그럼 일찍 와야지. 지금 오면 어떡해. 제가 일찍 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뭐라고?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동서도 이 집 며느리잖아. 그럼 와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 거 도와야지. 이 많은 걸 나 다 혼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 형님, 제가 뭐 노는 사람인가요? 형님이야 집에서 노는 주부겠지만 저는 달라요. 어머니 직장인이잖아요. 그것도 엄청 바쁜. 제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일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머님 생신상까지 차리라고요?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런 건 집에서 노는 형님이 다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동서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생신상 차리는 건 집에서 노는 내가 다 해라 이거지. 동서, 정말 어디다 개념 다 말아먹고 왔니? 내가 동서한테 은근히 세운 게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손윗사람이야. 동서 형님이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일 다 떠넘기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 어쩌다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럼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어쩜 이렇게 당당해. 막말로 음식값 똑같이 부담했잖아. 그럼 생신상 차리는 것도 같이 도와야지. 집에서 논다고 마냥 한가한 줄 알아. 나도 바빠. 아, 결국 돈을 더 달라는 말씀인가요? 뭐. 알겠어요, 그럼. 돈 더 보내드릴게요. 그럼 됐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누구 거지로 보니? 그깟 돈 필요 없어, 동서. 동서 그렇게 돈 많아. 어디서 돈으로 때우려 들어. 그깟 돈 그냥 내가 더 낼게. 앞으로 음식값 다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동서가 다 준비해. 난 이렇게 독박으로 혼자서 준비 못해. 형님, 쓸데없는 고집 피워서 좋을 게 뭐 있어요? 형님은 가정주부시잖아요. 저는 직장인이고. 저보다 음식 솜씨며 뭐며 다 형님이 월등하시면서 저더러 다 하라니요. 저 요리할 줄도 모르고 집안일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요. 나도 귀하게 자랐어. 누구 뭐 막 자란 줄 아니. 나도 우리 집에서 부모님한테 귀한 대접받고 자랐다고. 누구나 처음은 있고 서툰 시절이 존재해.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익숙해질 거야. 안 해봤다고 마냥 거리두면 어떡해. 한번 부딪혀봐. 동서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며? 그럼 이까지 집안일 금세 늘 거 아니야? 아, 글쎄 저는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나한테 다 떠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얌체처럼 굴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고 좋은 날이니까 이쯤하고 넘기는 건 줄이나 알아. 진짜 동서는 개념을 지하 주차장에다가 같이 주차하고 온 모양입니다. 말하는 싸가지가 아주 장난 아니죠? 바쁘기는 개뿔. 일부러 음식 준비하기 싫어서 제 연락 다 확인하고 모른 척 무시한 거예요. 저 혼자 다 준비하게 지는 할 거 다 하고 아주 천천히 온 게 뻔했습니다. 평소 성질 같으면 진짜 저한테 뼈도 못 치렸어요. 머리털이란 머리털은 다 쥐어뜯겼을 텐데. 어머님 생신날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경고하는 것으로 간신히 참았습니다.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식사하는 내내 입맛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동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신나게 동서영을 보고 있는데 처방님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방금까지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뜬금없이 왜 전화했나 싶어서 받았더니 글쎄 본인 아내 좀 이해해달라며 부탁하더군요. 형수님, 아내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어요.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는 조금 뻣뻣해요. 잘못한 건 동서인데 서방님이 왜 사과를 해요? 괜찮아요. 아까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죠. 저기 형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이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 사람을 마녀 공주처럼 키우셨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아예 할 줄 몰라요.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할 줄 몰라서 웬만한 건 거의 다 제가 하거든요. 또 본인은 음식하고 집안일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서 이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만만치 않아서 아무래도 형수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대인이 서로 감정 상하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얘는 이런 앤가 보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대신 앞으로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걸로 할게요. 형수님 혼자 수고 많으시니까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죠. 어머 서방님. 서방님도 참 동서랑 같은 말을 하시네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마냥 가만히 둘 작정이에요? 모르면 가르쳐야죠. 동서한테도 말했지만 저도 귀하게 자랐어요.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고무장갑 끼고 손에 물 묻힌 줄 알아요. 아니, 경수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됐어요. 동서랑 같은 말 할 거면 더 들을 생각 없네요. 할 줄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모른다고 마냥 공주제금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면 서방님이 그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해줘야죠.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뭐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불쾌하네요. 앞으로 이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서한테 똑똑히 전해요. 이딴 부탁 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나한테 다 떠넘기면 나 정말 안 참아요. 한 집안에 같은 며느리면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전하세요. 저는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서방님과 나눈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 역시 이건 동생 부부가 잘못한 거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마냥 공조 대접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무튼 동수한테 제대로 선전포고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명절을 맞이하여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시에 만나서 장보고 음식 준비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명절 때 시댁에 못 간다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왜 못 오냐고 했더니 글쎄 명절날 출장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출장? 무슨 명절날 출장이야. 직장일에 명절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데? 아예 못 온다고 이거야. 예, 아예 못 가요. 명절 기간 내내 해외에 있을 거예요. 동서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지?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출장 간다는 게 영 이상해서 말이야. 그럼 제가 없는 출장을 지어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를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출장 지어낼 만큼 저 양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은 집에서 상의만 하시니까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출장이라는 게 명절이고 뭐고 봐주는 게 없어요. 일정 잡히면 가야 한다고요. 물론 저도 안 가고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유능하니까 꼭 저더러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별 수 있어요? 형님이 혼자 다 하시는 수밖에. 어머님 생신 때 저 혼자 준비했던 게 있어서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가나? 너무 얄미웠습니다. 왠지 없는 출장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자 본인은 그런 거짓말 안 한다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의심을 하냐면서 펄쩍 뜨길래 더 수상했어요. 아니면 말지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까 싶었습니다. 출장으로 명절 때 참석 못한다고 하니 별 수 없이 저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몹시 찜찜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없는 명절을 보내고 몇 달 뒤
아버님 생신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때처럼 집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식사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을지 의논하라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또 참석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날 저는 참석 못해요. 출장 가거든요. 뭐? 출장? 동서 진짜 일부러 이러니? 저번에도 출장 간다고 명절날 나 혼자 음식 준비 다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또 출장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매번 시댁 행사 있는 날에만 출장을 가니? 그러게요. 저도 참 신기하네요. 신기할 게 뭐 있어. 음식 준비면 뒤치다거리 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 동서 말대로 명절날 출장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이해했어. 그런데 아버님 생신날 또 출장을 간다고. 내가 바보니? 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워낙 유능해서 회사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저도 좀 편히 쉬고 싶어요. 시댁에 방문해서 같이 명절도 보내고 아버님 생신도 축하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걸 뭐 어쩌겠어요? 이번에도 형님이 다 하셔야지. 대신 매번 형님 혼자 고생하시니까 제가 갈 때 선물 챙겨갈게요. 왜? 또 고무장갑 싸오게? 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다음 명절하고 어머님 생신은 동서 혼자 알아서 준비하는 거로 해. 매번 나 혼자만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며느리가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동서만 이런 식으로 쏙 빠져나가면 공평하지 않잖아. 저는 형님이 이 정도로 꽉 막힌 분인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일해본 적 없다고 해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형님, 이런 식으로 아주버님도 잡으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 아주버님이 너무 불쌍하네요. 이러면 남자들 금방 질려해요.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여기서 내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남편은 동서처럼 개념 없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동서가 이상한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출장 잡혔다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글쎄, 그건 형님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막말로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거 맨날 하시는 일이잖아요. 익숙해서 척하면 척, 손도 빠를 텐데 뭐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랫사람한테 시키라는 건 아니죠? 형님은 집에서 노시니까 살림을 식은 죽 먹기잖아요. 반면에 저는 정말 바쁜 사람이라니까요. 형님하고 저는 달라요. 형님은 고무장갑 끼고 집안일 하실 때 저는 명품 가방 메고 일하러 다녀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형님 동서라고 해도 각자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나 주부라고 무시하니? 너는 사회생활 안 해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형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징징거린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징징거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무슨 온실 속 화초야. 대단한 공주님이라도 돼. 웃기지 마. 넌 그냥 하기 싫어서 내빼는 것 뿐이야. 난 그거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동서, 자꾸 이런 식이면 동서 대접이고 뭐고 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형님 대접 안 하면 그만이니까. 비록 저랑 등져도 이 집안 며느리인 건 변함없는 거 아시죠? 맏며느리답게 아버님 생신상도 수고하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동서는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도 끊어졌어요. 이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하면 뜯어고칠 수 있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동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제가 생전 처음 화병을 다 얻었겠어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서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또 혼자서 아버님의 생신상을 다 차려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동서의 비밀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거였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정말 우연히 친구와 통화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동서흉도 보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한창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친구가 기분 전환이나 하자면서 나중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마침 본인 남편이랑 여행을 왔는데 너무 좋다면서 제게 자랑할 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좋으면 일어나 싶어서 보여달라고 했고, 친구는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제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친구는 호텔 내부를 이것저것 보여주다가 라운지까지 보여줬는데 순간 영상에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야, 잠깐만. 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누구? 저 뒷모습이 너무 낯익어. 왠지 동서 같은데? 너희 동서. 친구 뒤로 정답게 손을 잡은 채 이야기하고 있는 한 남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동서처럼 보이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친구에게 여자가 잘 보이도록 핸드폰 카메라 위치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보여주는 영상을 집중해서 살펴보니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더군요. 글쎄, 영상 속 여자는 동서가 맞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 동서 맞아. 아니, 지금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네 동서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은 출장 가서 외간 남자랑 손도 잡고 그런다니. 아무래도 둘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내가 엄청난 대여를 낚은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는 몰래 동서의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외간 남자와 정겹게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죠. 아무리 살펴봐도 가치 있는 남자와 출장 목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처방님과 우리에게 출장 간다면서 감쪽같이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잘만 하면 얄미운 동서를 제대로 벌할 수 있는 기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동서의 뒤를 밟아서 불륜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니 영상 속에서 봤던 남자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서가 캐리어를 끌고 어디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즉시 서방님께 전화해서 동서의 행방을 떠봤어요. 서방님, 나예요. 지금 집에 동서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 좀 챙겨줄까 했죠. 동서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네, 오늘 출장 갔어요. 모레나 올 텐데. 반찬 제가 가져러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갈게요. 그런데 동서 출장을 참 자주 가네요. 툭하면 가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출장이 많았어요? 네, 원래부터 출장이 잦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네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동서 오면 오랜만에 얼굴 볼 겸 식사 자리 한번 가자요. 네, 형수님. 업체에 전달받은 건 남자와 같이 여행 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서방님은 동서가 출장 간 줄 알고 있더군요. 빼도 박도 못할 제대로 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진을 다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출장 간다고 나간 동서는 내연남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사진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들어가고 나온 사진부터 서로 연인처럼 정답게 있는 모습의 사진까지 이 정도면 빠져나가기 힘들겠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의 내연남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 둘이 서로 눈 맞은 듯 했어요. 참 구실한 분 좋죠? 일 핑계로 둘이서 마음 편히 불륜을 저지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동서가 만나고 있는 남자도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본인은 명품 가방 메고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잘난 척 떨더니 실상은 불륜녀였어요. 평소 서방님과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속고 있는 걸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한편으로 이 사실을 알려서 괜히 서방님에게 상처 주고 가정을 깨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동서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서방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알기를 우습게 하는 걸 넘어서 본인 남편까지 기만하고 드는 꼴을 도저히 못 봐주겠더군요. 그래서 제대로 참교육해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동서의 생일날 터뜨리면 좋을 것 같더군요. 깜짝 생일 선물로 말이죠. 동서, 나야. 잠깐 통화 괜찮지? 웬일이세요? 동서 대접이고 뭐고 국물도 없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죠? 아유,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난 다 잊은 지 오랜데. 동서 뒤끝 한 번 참 길다. 그러지 말고 우리 밥이나 함께 하자. 곧 있으면 동서 생일이잖아. 내가 생일상 한번 거하게 차려줄게. 네? 형님이 제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고요? 그래. 시부모님 생신상도 맨날 내가 차리는데 동서 생일상이라고 못 차리겠어? 오랜만에 아버님 어머님 얼굴도 볼 겸 같이 식사하자. 안 그래도 출장이다 뭐다 바빠서 얼굴 뵌 지 오래잖아. 와서 음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서 차려놓을 거니까 동서는 편하게 와서 맛있게 먹으면 돼. 어때? 괜찮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하도 동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자리 마련하는 거야. 명절이고 생신 때고 제대로 인사 못 드렸잖아. 만나면 으르렁거리던 제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니까 동서는 이상한 듯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핑계를 댔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서는 제가 준비한 쇼의 주인공으로 섭외가 됐습니다. 저는 동서의 생일날 아주 기가 막힌 생일 선물을 줄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시부모님과 서방님 동서가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저는 미리 상의 음식들을 이것저것 차려놓은 채 동서를 맞이했습니다. 동서는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싱긋 웃어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라. 이게 너의 최후의 만찬이 될 테니. 그간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잔뜩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가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어서와 동서. 정말 오랜만이다. 하도 공사가 다 망해서 얼굴 보기가 참 힘든 우리 동서. 얼굴 보니까 참 좋다. 떡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 생일상을 다 차려준다고 하시질 않나. 이렇게 반겨주시질 않나.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내가 동서한테 부탁할 게 뭐 있겠어. 그냥 동서 생일이고 하니까 형님으로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그동안 쌓인 감정도 다 풀어낼 겸. 배고플 텐데 어서 앉아. 동서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참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생일로 동서를 유인하다니 아마 시댁 행사로 유인하려고 했다면 걸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려 했겠죠. 하지만 제가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하면서 잘 대해주면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동서 성격에 궁금해서 바로 걸려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동서는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살펴봤고 저는 더욱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렇게 모처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케이크와 함께 선물 상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동서, 이거 받아. 내가 동서한테 주는 선물이야. 생일 선물이요.
그래, 어서 열어봐. 내가 동서 주려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어. 제가 동서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동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남편과 서방님까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미소 지으며 동서에게 얼른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당신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서 준비하셨나 보다. 뭐해? 어서 열어봐. 서방님의 말을 들은 동서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상자를 쳐다봤고 못 이기는 척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단 표정으로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 동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데 그거 그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 왜? 너무 감동적이야? 얼굴빛이 하얘질 만큼 내 선물이 마음에 들어? 이게 뭐예요? 제 선물을 확인하고 동서의 눈빛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차던 목소리까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요. 동서의 이상한 모습에 옆에 있던 서방님은 뭐길래 그러냐면서 떨어질 상자를 주우려 했고 동서는 큰 소리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 하지마! 뭐?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뭔데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우리도 좀 같이 보자. 됐어, 하지 말라니까. 동서는 급하게 상자를 주워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였구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시댁 식구들이 다 알게 까발릴 작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에 떨고 있는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1억이야. 내가 준비한 선물 아버님, 어머님하고 서방님도 보여드려야지. 내가 그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야, 계속 안 보여주고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조용히 안고 있을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네. 더 크게 보여주는 수밖에. 뭐라고요? 뭘 크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상자 속에 든 선물, 동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또 준비를 했거든. 설마 그게 원본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저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까 다 예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려고 발악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볼 수 있게 TV와 핸드폰을 연결했고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동서의 불륜증거 사진을 대형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뭔가 잘못된 거라면서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여보, 저건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저 아니에요. 이거 내 형님이 저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저 사진 합성이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동서 반응이 너무 빼먹친 거 아닌가?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까지 지려 겁먹은 표정을 지을 건 없잖아. 형님, 형수님, 이게 다 뭐예요? 이 사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본 그대로예요.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 사진이거든요. 불륜이요? 네. 그동안 동서가 우리를 아주 감쪽같이 속았어요. 글쎄 출장 간다고 해놓고 내연남이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아, 사진 속 남자는 동서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남자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던데. 동서, 참 재주도 좋다. 본인 힘으로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정말 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 동서 뭐해? 입국 붙이고 있지 말고 뭐라고 더 말해봐. 본인 내연남에 대해서 내 입으로 더 말하게 할 거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서방님은 가만히 고개를 떨구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동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식구를 쳐다보다가 이내 핏발선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갑자기 뭔 바람이 불어서 내 생일상을 다 차려주나 싶었는데
이거였네.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다 까발리고 수작 부린 거였어. 너 사람 시켜서 내 뒷조사했니? 네가 뭔데 감히 내 뒤이렇게 해? 왜? 그러면 안 돼. 그러길래 행실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하도 꼬리가 기니까 내 말을 밟힌 거 아니겠니? 내가 서방님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시댁 식구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인데 너한테는 노란하는 꼴은 못 보지. 너 툭하면 집에서 살림한다고 나 무시했지? 본인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대단한 쪽 굴더니 결국 이거야? 너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이라며. 이 사진 보니까 되게 궁금하다. 일적으로 유능한 거야? 아니면 남자 꼬시는데 유능한 거야? 나한테 온갖 잘난 척 똥폼 잡더니 꼴 좋다. 회사 동료랑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감히 날 무시해? 난 적어도 너처럼 뒤에서 구린 짓은 안 해. 니까짓 게 뭔데 날 무시해? 집에서 살림한다고 너보다 못한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마. 나도 사회생활 다 해본 사람이야. 어디서 까불어?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왜 나 바람 피웠다. 근데 그게 뭐. 나 정도 되니까 일도 잘하면서 남자도 만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다 까발린다고 내 인생에 오점이 하나 남겼다 싶나 보지? 너나 웃기지 마. 어차피 이깟 집구석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려고 했어. 그래. 이렇게 된 거 얼른 도장 찍으면 되겠네. 난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넌 아니야. 평생 별 볼 일 없는 가정주부로 늙어 죽겠지. 너 나한테 자격지심 있니? 괜한 열등감에 어떻게든 이겨버리고 뒷조사한 거잖아. 큰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엄청 좋아했겠네. 그러네. 그런데 어쩌니. 네가 이런다고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래? 넌 정말 우리에게 미안함이 조금 더 없구나. 그나마 악어의 눈물이라도 흘리면 네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넌 방금 아주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린 거야. 뭐라고? 또 무슨 개시작을 부리려고? 내가 준비한 선물이 이게 다일 것 같지? 여자는 여자가 잡는다고 네 내연남 아내한테 이 사진들 다 보냈어. 머지않아 네 머리 찾아보러 올걸. 어쩌면 상간녀 소송도 당하실 수 있고. 참, 하나 더 있다. 너희 회사 사진도 보낼 거야. 그럼 너는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회사 분위기를 제대로 망쳤는데 회사 측에서 가만히 두겠니? 너, 그러기만 해봐. 그럼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둬.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명예훼손으로 나 엮으려고? 얼마든지. 내가 그거 하나 각오 안 했으려고? 명예훼손 그까짓 거 돈 조금 물면 그만이야. 난 그렇게 해서라도 잘난 네 콧대를 바짝 꺾어야 되겠어. 본인 행실을 생각도 안 하고 남 함부로 무시하는 거, 속이고 기만하는 거 절대로 용서 못해. 넌 이제 끝났어. 제 말에 동서는 아까보다 더 크게 불안한 눈빛을 내비쳤습니다. 회사에 그 사진들이 뿌려지면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걸 직감했겠죠. 그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나 봐요. 갑자기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게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의 손길을 뿌리치고 소리쳤어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먼저 사방님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바람 피운 게 뭐 어쨌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니 순식간에 잘못했다면서 서방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방님은 못 참겠다는 듯 집을 박차고 나갔고 어머님은 동서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그 일 있고 난 뒤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했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세게 받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나 동서는 나중에 제 발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동서의 내연남,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와서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동서는 회사에서 유명인사가 됐고 온갖 안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손가락질과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나중에 듣기로는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더군요. 서방님도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뭐 받을 거 받고 알맞게 다 끝냈어요. 동서는
오만방자게 굴다가 돈이고 뭐고 다 뜯기고 잘 나가던 회사까지 그만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싸가지 없던 동서를 제대로 참교육해서 아주 속이 더 후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